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걸로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 주제가 좀 셌어요. 예. 내용이 좀 더러웠죠. 더럽게 셌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더러웠었죠. 네. 죄송합니다. 예, 요즘 제가 이경 대변인 못 따라가겠어. 개그를 추구하는 이경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남는 게 없어. 즐겁게 비판하고 즐겁게 싸워보려고요. 네. 예, 그렇죠. 좋죠.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요즘에 건익이라고 안 하잖아요. 건희위라고 하죠. 건희위라고 하죠. 우리 건희위가 또 명절 카드뉴스를 선물을 이렇게 막 받아도 됩니다라는 카드뉴스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짜뉴스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정부 건익이 나와서도 그렇고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마치 잘못되고 본인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김건희 씨가 아무 잘못이 없다, 처벌할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죠. 정말 팩트 그대로 하나하나씩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권익위에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다고요? 네,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카드 뉴스 어떤 걸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거요? 아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게 진짜인 거 같잖아요. 권익위원회에서 낸 거예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캡처했을 때만 해도 메인 화면에 저기 딱 있었습니다. 저 되게 당황스러운데 저도 사실 진짜 이게 가짜뉴스인 줄 알았어요. 이게 권익위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런 카드뉴스, 가짜뉴스가 만들어졌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란 말씀인 거죠? 네. 청탁금지법 우리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이잖아요. 김영란법이죠. 이거를 바로 알자라고 해서 마치 이번 명절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요. 공직자예요. 공직자에게 100만 원 선물 다 돼요.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씨는 더 웃깁니다. 뭐라고 돼 있죠? 공직자인 친족, 배우자 포함해서 8촌 이내 모든 인척들에게는 여기 보세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합니다. 미친 것 같죠? 근데 이게 되게 좀 당황스러운 게 이 청탁금지법 맨 처음 생겼을 때 김영란법이 처음 생겼을 때 여기 이제 기자들도 포함을 시켰잖아요. 지금도 그럼요. 포함돼 있고. 그래서 저 농담 삼아 우리 저기 집에 가면은 그 설날 때 네. 이 세뱃돈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세뱃돈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그런 말을 주고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친인척까지는 금액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아니 그때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네. 큰 돈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경 대변인이 이제 친척이라고 쳐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청탁을 할 사람이 이경 대변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그거를 나한테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얼마든지 이게 뇌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마라. 라는 게 그 당시 처음 나왔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기자들이 이제 출입처 가면은 차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주차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을 요새 주차 요금 웬만하면 다 받잖아요. 네. 주차 요금을 기자들한테 이렇게 빼주질 않아요. 보통 취재관 기자인데. 네. 보통 업무상 찾아가면은 다 이렇게 주차 등록을 해주잖아요. 해주죠. 안 해줘요. 왜냐? 청탁금지법 때문에. 제가 그때 신세계하고 롯데백화점 그때 잠시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아니, 나 출입처 오는 데인데 어떻게 매번 이렇게 주차요금이 비싸, 거기는. 비싼데 엄청 비싸죠. 몇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소공동이 있고 신세계백화점은 바로 그 앞에. 저 백화점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명동 다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1시간, 한 2시간 있다가 나오면은 네. 주차요금이 8,000원씩 되는 거야. 네. 8,000원. 매일 가봐, 그게 매일 가봐. 네. 어쩌다 간 분이 아니고. 출입처니까 매일 가신 출근하신 거잖아요. 매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출입처에 출근을 하는데 주차요금은 내가 내야 된다. 그렇죠. 그거죠. 왜? 청탁금지법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면 차 안 가지고 다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 실제로 차를 안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야 이렇게 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곳이 그러니까 기관이 49,919곳이에요. 야, 많긴 하네요. 광역, 기초자치단체 관련된 모든 거 뭐 중앙행정부 상관없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고 언론인도 다 포함되는 거고 학교도 특수학교 그렇죠. 무슨 학교, 다른 유치원, 뭐 예. 유치원, 대학 그리고 무슨 뭐 사립 다 있고 뭐 또 기타 무슨 학교들 분류되는 데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대상 사람이 아니고요. 적용 기관이 49,919곳이에요. 그런데 청탁금지법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직무와 상관없이 공직자가 1회에 100만 원, 한 해에 300만 원을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무와 상관 있냐 없냐가 우리가 조금 이따 청탁금지법 들어가서 정확하게 볼 텐데 이거 뭐 구분도 해놨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그리고 또 한 해에 300만 원이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제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요.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수수 금액에 이제 그 우리가 그 과태료 있는 거잖아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어. 그냥 줬어. 감사의 선물로. 그래도 금액의 수수 금액의 두 배에서 5배를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지금 청탁금지법이에요. 아니, 이제 청탁금지법 처음 생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요. 춘천에 그 한 노인분이 그 경찰관이 자기 일을 너무 잘 처리해줘가 고맙다고, 진짜 그거 못 고맙다고. 받아요. 예. 아무것도 못 받죠. 떡을 해가지고. 네. 떡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돌렸어. 근데 그 떡이 고스란히 그 노인분한테 돌아갔어요. 받으면 안 된다고. 네. 이건 이제 직무 연관성이 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네, 네. 절대 받으면 안 되니까 되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왜 이래? 그 우리 학교에서 애기들 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본인이 여행을 갔다 와서 그 조그마한 뭐 초콜릿이나 사탕 봉지를 사서 선생님을 드렸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못 선생님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선생님이 예. 너무 애기가 너무 주고 싶어 하니까 그걸 애기가 뜯어서 사탕 하나만 딱 한 알만 선생님 드렸더니 선생님 그걸 받으셨대요. 지금 아니, 그래요. 스승의 날에 오죽했으면 스승의 날에 그 케이크 놓고도 못 해가지고 초코파이 안 쌓아놓고 돼요. 했잖아요. 네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 놓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초코파이도 그걸 단체로 올려놓고 선생님도 못 드려. 선생님도 못 받으세요. 그거를 애들이 또 각자 자기 반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고 선생님도 그 위에 하나만 들고 가는 식으로. 하나만 딱 가. 다 뜯어놓은 거 중에서 하나만. 아니 아. 사탕 봉지 그거 하나에 몇천 원짜리인데 그거 한 알. 진짜 사탕 한 알만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한테는 저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권익위가 아니라 건희위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지금 아니 이번에 300만 원 받았잖아요. 그 300만 원짜리 뭐 백, 디올백, 뭐 예.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권익위에서 정말 웃겼던 게 직무 관련 그러니까 공직자의 친족은 배우자 포함해서 배우자 가로 열고 배우자가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거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하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제일 황당해서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미친 것 같아요. 2017년부터 최근 이제 5년간 2022년도까지 그러면 이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이걸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공직자가 지금 보면은 1,890 오, 맞네요. 7명이에요. 예. 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 상관없다. 금액 제한 없다. 그러니까 아니- 8촌 이내 배우자 포함 8촌 이내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해도 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막 나서서 하니까 마치 저게 진짜 법적으로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저렇게 되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김영란법 무력화됐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거 김영란법 무력화된 거예요, 이거. 제가 김건희 씨 사진은 정말로 올려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김건희 씨의 명품백 이거 검찰이 불출석 불기소 결론 냈잖아요. 네. 근데 법조계에서 그냥 이거 계속 그래요. 혐의 적용 어려울 것 같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전 속상합니다.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약에 다른 공직자들이
공직자의 부인이 저렇게 비싼 명백을 받았으면 과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서 배우자 그래서 이게 그 처벌할 수 없다라고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 그런 배우자, 제3자 말고도 제3자 배우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쵸. 배우자라는 그런 워딩 자체가 안 들어갔나? 라고 저희는 한번 찾아봤죠. 근데 14번 나옵니다. 자,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 여기 직접 법조문을 보시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고요.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제9조, 제8조를 보겠습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어떤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저기 이항 보면 더 웃겨요. 공직자 등은 여기에 보면은 공직자 등에는 배우자 다 포함된 네. 겁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예요. 예. 대가성 여부를 다 불문하고 받으면은 요구하거나 받아도 안 된다라고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절대 요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구해서 받거나 하면 안 되는데 돈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있든 없든. 근데 아까 거기 보면은 우리 3장 8조 4항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공직자 등과 배우자는 아주 명시를 정확히 해놨죠.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도 안 된다. 뭐든지 받거나 요구하거나 하기를 약속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도 얘기 나오잖아요. 조금 이따 보면은 직무 관련 없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돈을 주고 받지 말라. 공무원이 됐으면, 공직자가 됐으면, 혹은 언론이 됐으면 웬만하면 돈을 주고 받지 말라라는 식의 얘기였고 그렇게 지켜왔어요. 네.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하로만 지금 다 먹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다 최근에 한 번 바뀌었던 그래서 것이 5만 5만 원까지 원까지 올라가고. 식사는 5만 원 예. 가능하다라는 근데 거였었죠. 그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가지고 사실 말은 많았어요. 왜냐? 식사 5만 원까지 글쎄 요새는 뭐냐면 그냥 밥값도 10,000원 이상이 되니까 글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참 그때도 그 가격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때 갑론을박이 많았거든요. 사실 5만 원, 한 끼 5만 원짜리 식사면은 꽤 비싼 밥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괜찮다? 근데 그런 밥을 먹고 공짜로 먹었을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공짜로 먹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는 밥값이 아니라 네. 명품백, 그 비싼 고가의 명품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300만 원은 솔직히 명품백에 300만 원은 뭐 가방도 아니죠. 지금 금액 제한 없다고 얘기해놨잖아요. 그냥 질러놨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내에는 금액 제한이 없이 다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단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탁금지법 내용 자체가 웬만하면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 가족 정도나 아주 가까운 친인척 정도 아니면 아주 가까운 지인 이런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 또는 공적으로 만난 관계에서는 받지 말라. 이게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실제로 김영란법이 김영란 대법관 때문에 생긴 법이잖아요. 김영란 대법관이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이게 김영란법이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건이 있었죠. 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1년도에 부산의 벤츠 여검자 사건이 있었죠. 여검사. 그러니까 30대 여자 검사가 변호사 시절에 부장판사였던 부장검사. 50대 부장검사였 아닌데요. 부장판사 아닌가? 부장판사 40대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40대 변호사와 내연 관계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그때 돈을 막 받고 돈도 받고 전세 아파트도 받고 샤넬백도 받고 다이아몬드도 받고 벤츠도 받고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제주도 좋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검사가 된 이후에도 도움을 좀 줬죠. 정보도 주고.
그런데 결론이 뭐였냐면 1심에서는 뭐 3년이가 나왔어요. 근데 최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은 사랑의 징표였다. 그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랑의 징표였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죄고 결론이 났거든요. 2021년도 있었던 일입니다.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랑의 징표고 뭐고 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람들 정말 직무에 관련이 있었는데 그렇죠. 직무에 있었던 관해서 사람들인데 했죠. 사랑의 징표라고 하면서 이 수천만 원 아파트 전세까지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주고받았으면서 그게 결국에 부산이었을 무죄를 거야 아마. 제가 그때 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받았죠. 사건이라. 너무 진짜 어이가 없네요. 나중에 그랜저 검사 사건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되게 그해 한 연속으로 한 2, 3년 사이에 되게 검사들 비위가 많이 터졌던 그 해인데, 그래서 김영란 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때 김영란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좀 과도하지 않느냐. 그쵸.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김영란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는 네.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 웬만하면은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네.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또는 공직자라면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과할지라도 이런 것은 이런 정도의 법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거래를 하지 말라. 웬만하면 선물 같은 거 주고받지 말라.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촘촘하게 보면 되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우자가 받은 것도 다 걸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라는 건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어요. 당사자는 처벌이 안 돼요. 배우자는 처벌이 안 돼요. 대신에 공무원이 처벌이 돼요. 아, 여기 법에도 나와요. 네, 그게 정상이거든요. 배우자가 이거를 알았을 때 공직자 당사자가 신고 의무도 있고요. 돌려줘야 될 반환 의무도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우리 그러면은 그거 볼까요? 3장 9조 한번 볼까요? 자, 구조 네, 지금 보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 제 9조 보겠어요. 구조 네, 3장의 9조입니다. 구조 보면은 구조 1항의 2호입니다. 네.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하게끔 되어 네. 있고요. 자, 2항에 내려가면은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배우자 김건희 씨한테 반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최재원 목사한테 반환하도록 그 의사를 밝혀야 되는 근데 거고요. 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 의사 자체를 어떻게든 막 밝혀야 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안 그러면 처벌받아요. 왜? 그러니까 그게 박절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박절하지 못하면은 당사자가 처벌받기 때문에 보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입니다. 네, 하여야 한다. 법 의무예요, 조항에서는 의무. 그렇죠. 저건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했다. 예. 근데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을 못하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박절하게끔 만든 겁니다. 네. 그게 김영란 대법관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법 만들어졌을 때도. 근데 이거는 받았을 경우잖아요. 5항을 보면은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 이런 금품 등을 배우자가 이거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걸 전부 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수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소속 기관장한테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때는 배우자 처벌은 못하지만 당사자는 처벌하게끔 돼 있어요. 공무원은 처벌. 그때도 그게 왜 네. 논란이 됐었냐면 맨 처음 나올 때 아니 받은 건 배우자인데 왜 그 당사자 공무원을 처벌하느냐. 자기 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느냐 해서 한번 논란이 있었던 그 대목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당사자 돈을 배우자는 처벌 안 받아도 공무원은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반환 의무, 반환 통지의 의무,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
그다음에 신고할 의무 다 촘촘히 박아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한다. 이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처벌할 조항이 없다? 그거 이해가 안 되죠. 개소리야, 개소리. 개소리. 참, 아유, 이래서 나오는 얘기가 법꾸라지라고. 법비. 아, 그런데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법꾸라지라고 하면은 이 법률 내용 하나하나에 빠져나갈 곳이 있을 경우에는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는요. 빠져날 구멍이 없죠.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신고해야 한다. 안 경우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배우자가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의 공직자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법비라 그러죠. 법비는 뭐예요? 무장공비 할 때 비. 예. 비적이라고 그러죠. 도둑이죠, 도둑.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거를 굳이 또 뭐 뒤 내용이 많지만 이걸 왜 굳이 이거를 그대로 이 빽빽하게 글씨 많은 거를 굳이 가져왔냐면 이 청탁금지법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없어? 근데 배우자가 명시된 것이 14회가 나옵니다. 배우자 딱 이렇게 나오고요. 배우자가 이랬을 경우에는 공직자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 제 5장 22조 벌칙 조항이 있어요. 자신의 배우자가 8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 1항 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은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처벌하게 되어 있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 처벌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김건희는 처벌 안 받을지 모르겠으나 윤석열은 처벌받아 라는 뜻인데 뭐 김건희 씨는요. 어차피 주가 조작으로도 충분하니까. 네. 이걸로 윤석열 당신이 네가 먹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거나 뭐 네. 기소유예를 한다거나 아니 뭐 기소 중지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안 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했죠. 안 했죠. 그리고 이게 청탁금지법 문제가 아니고 그 알선수재에 해당이 돼요. 지금 과거에 공무원의 부인,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뭐 돈을 받거나 백 받거나 되게 많았어요. 다 받은 경우 다 뭐가 됐느냐? 다 알선수재로 다 걸렸어요. 왜냐?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내가 알선해 줄게, 내가 청탁해 줄게, 내가 대신 청탁해 줄게, 브로커를 해주겠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 걸리는 게 알선수재죄입니다. 즉 공무원의 배우자가 마누라가 공무원에게 브로커가 된 거죠. 그래서 알선수재죄를 부인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다른 경우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이미. 갔다고요. 많이 갔어요. 법은 판례에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판례가 이미 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남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우리 고발뉴스의 이상호 선배 같은 네. 경우에 과거에 그 저 형수님 저 백 그걸 누가 주는데 비싼 건지도 모르고 덜컥 받았다가 두고 고생을 하고 계세요. 명품을 보는 눈을 안 가지셨군요. 아니 남자들은 저는 이렇게 백이 그렇게 비싼지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백 비싸봤자 5, 60만 원이겠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상호 선배 같은 거 그때 60만 원짜리 백이었나 그랬다고 그래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로는 꽤 비싼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았다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어요. 아이고. 근데 이번 그것보다- 명절에는 편하게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명절에는 이젠 줄 사람이 없지. 건의위에 이젠 줄 사람이 없지. 어떻게 좀 누가 좀 주세요. 아니 그때는 건의위에서 그 금액 제한을 풀었잖아요. 김영단법도 없었을 때였어요. 제가 대학 제가 그때 2002년인가 그랬으니까 제가 기자 막 시작할 무렵이었거든요. 네. 그때였으니까 정말 옛날 옛적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백 받았다고 싹 난리를 쳤었단 말이에요. 법이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도 제일 많이 난리친 데가 조선일보하고 SBS였다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처구니 없어요. 조선일보는 패관이 답이다. 네. 아직 원래대로 앞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나 그래서 나중에 내일 모레 이상호 선배한테 가가지고 요새 네. 열받으시겠다고 아, 한번 넌지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상호 선배님 방송 보시나요? 저도 불러주세요. 아 그렇게 친한데 부르지를 않으시래.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나중에 막 편집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진짜 개그 욕심 내시네요. 아니 저 그냥 편하게 이제 즐겁게 우리가 너무 비판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이제는 살짝 이렇게 좀 편하게 우리가 즐기면서 비판하자. 그렇지만 똑바로 비판할 점을 비판하되 표현을 즐기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제 끝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끝으로 우리가 어떤 선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는 예. 편하게 받으세요. 그거 아. 당빠또 이제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본인 표시를 그지 하진 않는데 이제는요 올 명절에는 편하게 선물을-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예. 금액 제한 없습니다. 건의가 해둔 거예요. 금액 제한 네. 없습니다. 걸릴 네, 일 편하게 없습니다. 받으세요. 공직자 감사. 배우자분들 네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게 뭐 여기 보면은 감사 표시용만 해놓으면요 팬디나 뭐 여기 뭐죠 걔 이게 무슨 똥이죠 저게? 루이비통이고요. 네, 루이비통 디올, 디올 같은 거 샤넬. 샤넬 편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고요. 조선일보는 패관이 답이고 윤석열 정부는 빨리 문을 네. 닫는 것이 답입니다. 용산 탄핵이 문 닫는 답이죠. 거. 용산 네. 빨리 문 닫는 것이 답입니다. 네. 참 근데 우리끼리 개그했다고 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뭐 개그라고 재미없게 아마 보실 거예요. 100%입니다. 100%. 아유 좀 나날이 발전하겠지요. 예쁘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좀 가지 마세요. 자꾸 제가 등치가 막 산만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등치가 더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뒤로 가셔가지고 저만 막 뚱땡이처럼 나오네요. 네, 이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빨리 마칠게요. 네. 네. 여러분 이경 대변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순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개그를 지향하는 이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